여러분들 베이지안 어널리시스를 posterior distribution을 이렇게 만들고 파라미터에 posterior distribution을 만들고 그리고 그 posterior distribution에 분석을 하는 것이다. 네. 것이자. 네. 그거를 저희가 배웠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치볶음밥 만든 다음에 간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어떻게 간을 해야지 가장 맛있나 그것을 하는 비유를 들어서 제가 베이지안 어널리시스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간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베이지안 에스티메이터다 이렇게 불러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스티메이터라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고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게 EAP, Expected a Posteriori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그거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Expected a Posteriori입니다. Expected a posterior Bayesian analysis. 네, EAP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EAP는 평균의 부활이다. 네. 그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이 평균의 종말 이 책을 써가지고 엄청 베스트셀러도 되고 유명해지시고 그랬잖아요. 네. 같은 미국의 같은 이런 교육대학원 교수라도 저처럼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막 강연하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시고 대단하신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비디오 찍으면서 출근 시간에 유튜브 비디오 찍으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물론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은 드라마가 있잖아요. ADHD인데 차태생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님까지 되시고 이런 교육대학원 교수님까지 되시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드라마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 평균의 종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교육대학원에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통계가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이야기할 때 저도 그 비유 만들었었잖아요. 평균의 역습이다 이런 거 해도 조회수 100도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해도 임팩이 팍팍 있죠. 아이디어는 평균만 보지 말고 맥스도 보고 미디안도 보고 그거 해라 그거예요. 결국에는 왜 자꾸 평균만 이야기하냐. 아니 근데 통계 가르칠 때 평균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꼭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교육 통계하는 사람들이 안 가르쳤다고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왜냐면 제가 정말 교육대학원에서 그런 통계를 가르치는데 평균만 한 것 같은. 네. 평균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거 가르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 책 이런 거 보면 다가오는데 EAP로 빨리 넘어갈게요. posterior distribution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estimator 어떤 게 사실 estimator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representative한 값을 찾거나 혹은 이제 가장 likely한 값을 찾는 건데 MAP가 왜냐면 베이지안 어널리시스는 posterior distribution이 이렇게 정확하게 애널리티컬하게 알려진 케이스가 없어요. 저희가 prior 이야기할 때 conjugate prior를 굳이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posterior distribution이 애널리티컬하게 나와야지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셰르파의 비유에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할 때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그쵸 또 도착한 지점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되냐 얼마만큼 가야 되냐 이거를
한 번 미분한 값 그리고 두 번 미분한 값을 가지고 하는데 그 뭐 미분을 하려면 함수를 알아야지 미분을 하든지 적분을 하든지 뭐 미안해 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함수 자체를 construct을 쉽게 approximate를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distribution을 approximate를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simulation method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부터 만들어 놨었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냐면 gradient를 그 posterior distribution의 gradient를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멀리시한 뭐 이런 posterior distribution을 construct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가 막 스큐니스가 시메트릭하냐, 시메트릭하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모드가 하나만 있냐, 아니면 멀타이 모드냐, 뭐 이런 상황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평균 값을 잘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thoughtful하게 안 하고 쉬운 거 좋아해요. 그 편의주의, 빠른 거, 쉬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이라는 개념은 자기 쉽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골치 아픈 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평균으로 막 가는데, posterior distribution의 EAP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균이, 자 보세요. 뭐 맥스는 뭐 MAP는 나중에 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치고, 그러면 뭐 남나요?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값을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수랑 예를 들어서 미디언하고 민 둘 다 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미디언이라는 게 중간 숫자이기 때문에 중간 숫자를 계속 킵 트래킹해서 또 새로운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숫자가 전체의 중간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게 트래킹하는 게 컴퓨테이션하게 상당히 그 익스펜시브 합니다. 근데 평균 구하는 거는요, 이때까지 총합이 얼마였지, 그리고 이때까지 몇 개의 데이터가 있었지, 그것만 기억을 하면 한 개의 숫자가 더 들어왔을 때 평균을 빨리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냐면 막 두 번째 숫자가, 새로운 숫자가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더해가지고 전부 또 뭐 숫자가 몇 개인지 카운트 해가지고 나누고 이거지 않고 스마트하게 그 전 스테이트에 어떤 숫자만 총합과 그리고 총 몇 개였냐만 캐리를 하게 되면 평균을 계속해서 빨리 구할 수가 있다고. 무빙 에버리지죠. 근데 그런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이제 평균이 또 sufficient statistic, 샘플이 많아지면 이제 behavior가 잘 알려져 있고요. 평균에 대한 behavior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평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쓸 수밖에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쓰는 거죠. 그러지 않고 MAP나 뭐 미디언 같은 경우도 posterior distribution을 중수를 하는데, 그거는 또 approximation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샘플 사이즈가 많아야 되고, 또 계산하기가 좀 이렇게 훨씬 더 expensive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AP를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평균이 싫어도 미워도 다시 한번 평균이 다시 베이지안 애널리시스에 부활을 하고, 평균값을 여러분들 뭐 평균의 종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노멀라이징 할 때 평균으로 하잖아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딥러닝 뭐 이런 거 가도 결국에는 평균값 에러가 있고 로스 펑션 있고, 그 로스 펑션 총 에러의 총합을 결국에 몇 개가 에러를 만들었는가, 그 평균값을 디펜던트 베리어블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맥시마이즈를 하든 미니마이즈,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뭐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EA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osterior distribution의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posterior distribution이 이제 시메트릭하고 그리고 유니모달이고, 그러면 유니모달이고 시메트릭하면 한 방에 끝나요. 왜? 민 모드 미디안이 같기 때문에.
기초 통계에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큐니스 이런 거 없으면 스큐니스가 없으면 완전히 그냥 뭐 개탄 거죠. 그리고 유니모달이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멀티 모달 한다 하더라도 모델리티가 이제 뭐 하나가 아니라 모드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뭐 그거 무시하고 하면 시메트릭하기만 하면 미디언하고 EAP하고 평균하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좋죠. 시메트릭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토리션을 볼 때 시메트릭한지 안 한지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드를 구할 때 우리가 컬터시스를 보는 이유도, 컬터시스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해야지 이제 방향도 나오고 그리고 어느 만큼 가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컬터시스가 너무 나쁘면 그쪽 이제 솔루션이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미분이 안 돼가지고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컬터시스가 뭐예요? 컬터시스가 중요하단다.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초 통계할 때 나오니까 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그 컬터시스가 스큐니스랑 그 다음에 컬터시스가 아주 중요하단다.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이고 뭐 공식은 뭐 third moment, fourth moment 해가지고 간단하지만 나중에 중요하단다. 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온다. 나중에 중요한데 지금은 아니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하는 순간에 그냥 안 나온 짓고 막 땡큐 졸라 마치다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빛의 속도를 잊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 그런 태도를 제가 뭐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그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면 지금 시험에 안 나오면 나중에 뭔 일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래서 expected posterior이라는 게 이제 평균값인데, posterior distribution은 평균값인데, 하나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뭐 평균 구하는 게 뭐 어렵나, 평균 구하면 되는데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shrinkage를 조금 아셔야 돼요. shrinkage가 뭐냐면 이제 그 expected posterior을 특히 구할 때 MAP는 그런 게 없어요. MAP나 미디안은 좀 덜한데 특히 이 EAP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자꾸 prior의 중간값 평균으로 이게 자꾸 이게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prior. 네. 그래서 prior의 평균을 어떻게 잡고 prior distribution을 어떻게 잡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prior를 심지어는 diffuse prior를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prior를 세팅을 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numerical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prior range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0, 뭐 negative 3 to positive 3에 있는 그걸 prior로 해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그러면 여기에 평균을 이제 보통 보면 0잖아요. 그러면 EAP는 자꾸 그 0로 자꾸 이렇게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 우리가 디퓨즈로 써도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자꾸 쏠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shrinkage라는 용어를 씁니다. 옛날에 대학원 때 shrinkage를 그 자격 시험 할 때 shrinkage를 설명하시오, 뭐 디스플레이 하시오, 뭐 이런 게 이제 라쉬 마들 할 때 이제 그런 게 나와가지고 연락에 공부해가지고 써냈던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shrinkage는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했던 그런 아련한 기억이 있네요. 제가 요즘 서버티컬이라서 저기 메릴랜드 제가 졸업한 거기에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지금 대학원 그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에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EAP가 또 이제 라쉬 마들 이쪽으로 와서는 expected posterior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modern measurement theory IRT 모델 라쉬 마들 이거 나오셨을 때 미스 레비 선생님, 미스 레비 1989, right? 그쵸. 1989년 APM 페이퍼, 거기에 이제 바이올록 만드시고 대학원 때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했지 그때는 이러면서. 그래서 바이올록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건 이제 할 때 거기에 EAP를 describe를 해서 EAP를 describe 하시고, 그리고 shrinkage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하시고 그러셨죠.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EAP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베이지안을 들고 와서. 제가 베이지안 수업도 미슬레브 선생님한테 들었고, 얼마 전에 뵀어요. 여기 근처에 아직 잘 계시고 건강하시고. 네. 얼마 전에 그 Socio Cognitive Foundation of Measurement Theory 그 책 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요즘 책 사가지고 보고 있는데, EAP 하다 보니까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고 베이지안을 이제 이 에듀케이션을 하는 필드에 가져오셔서 하셨고, 제가 또 그 EAP를 가지고 EAP 에스티메이터라든가 MAP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페이퍼를 좀 썼죠. 네. 그래가지고 그 커리어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EAP가 가르쳐 주신 또 그 EAP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빅데이터 그 프로젝트에도 그 EAP가 핵심적으로 쓰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설명하기 쉽고, 그리고 구현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게 또 일도 잘해요. 네. 상당히 로버스트하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EAP 솔루션은 거의 모든 경우에 나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프로젝트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긴 거 같지만, 역사가 긴 거 같지만 진짜 저도 그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컴퓨터가 뭐 70년대생이니까 컴퓨터가 생기고 컴퓨터 게임 하고 닷컴 버블도 보고 2008 이 버블도 보고 비트코인이 나오는 것도 보고,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막 엄청 빨라지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기술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왔던 통계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제가 이렇게 잘 진짜 목도를 하다시피 중간에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도 좋고, 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도 뭐 다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왜 이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고, 뭐 수식으로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뭐 그냥 공식 나오고 뭐 가중평균이고 뭐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뭐 posterior distribution 만든 다음에 posterior distribution에 있는 또 likelihood하고 그 값하고 다 저희 곱해가지고 결국은 다 더한 게 EAP다 뭐 이렇게 그쵸? 네, 그런데 그래도 그 뒤에는, 그리고 그걸 응용할 때는 다들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또 그걸 또 전산 컴퓨테이션하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버튼 클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많이 하죠. 그게 저의 또 직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오늘 또 뭐 막판에 또 EAP 이야기 하다가 주저리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